네, GPT 코리아의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서서 저희 임성기 대표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법들, 거기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관련한 솔루션 제작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앞에서 좀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발전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생성형 AI의 이제 발전 내용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들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살짝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개별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좀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AI가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나눠서 좀 몇 가지 사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좀 겹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빠르게 건너뛰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LLM을 활용한 생성형 AI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있죠. 뭐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챗GPT를 비롯해서 클로드라든가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인송 매니저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안에서 움직이는 LLM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오피스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AI가 답변을 만들어 줄 수 있다. AI가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력한 이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소프트웨어, 윈도우즈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던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여기 앱들에서의 코파일럿 사용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요 기능들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는 간략한 예시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 LLM 그리고 챗GPT 같은 이런 AI 서비스들을 한 번 이상은 다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로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빙닷컴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검색 엔진 여기에 들어가셔서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코파일럿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챗 GPT로 이제 대변되는 이런 채팅형 LL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엣지 브라우저 왼쪽에 내가 방문해 놓고 있는 창 혹은 내가 띄워놓은 PDF 이런 내용들을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럿 창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받거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추가적인 인터랙션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액션들을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M365 코파일럿을 구독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구나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엣지도 함께 깔려 있거든요. 이거 업데이트만 좀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LLM에 대한 이러한 테스트들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맛보기를 충분히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예제로 보여드릴 핵심적인 내용은 M365 코파일럿에 관한 내용입니다. M365 코파일럿은 M365의 다양한 앱스들이 있죠. 뭐 아웃룩도 있고 워드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파일럿 창이 붙어 있고 단순히 이 사이드바 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왼쪽에 있는 문서 그리고 작업 중인 내용들을 이 코파일럿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조금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창을 띄웠을 때 코파일럿을 누르면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 형태의 코파일럿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플러스 내 커서가 있는 곳 혹은 상단 메뉴바에서 코파일럿 로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전체 화면 모드를 띄우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금 창모드로 띄워놨는데요.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장표 왼쪽 위에 코파일럿 마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현재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백 매니저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전에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전에 됐던 것들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용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큰 틀만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을 브라우저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엑셀에서의 코파일럿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코파일럿 이제 사이드바를 활용하는 것 이것들이 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엑셀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법 아까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뭐 다양한 데이터의 그 강조라든가 필터링이라든가 정렬 이런 부분에까지 전체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미래 시점에 어떠한 좀 측정값, 예측값까지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도 코파일럿이 좋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파일럿 엑셀 이외에도 워드에서도 이제 상당히 파워풀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LLM이라고 하는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그 텍스트를 다룰 때 가장 좀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모델이죠. 워드의 데이터들이 좀 문장 형태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의 기능들이 다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앞에 이제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초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은 문장을 조금 더 매끈하게 다듬는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넘어서 이 문장 안에 있는 문단 안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표로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그 문서 안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준다던가 하는 기능들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측 사이드바를 이용하는 게 기본이고 블럭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빈 곳에 커서를 갖다 놨을 때 어느 한 곳에 코파일럿 로고가 뜨는 것들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점점 많은 곳에 생기고 있어요. 여기를 한 번씩 눌러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워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아마 AI를 활용하는 거에서 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많은 영상이라던가 앞에 백매니저님께서도 시연으로 좀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의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 앞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잠깐 보여주셨죠. 엑셀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문서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초안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파워포인트로 제안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인력도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여기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코파일럿 쓰면 그러면 이거 사람 확 줄일 수 있는 거야? 시간 확 줄일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요거부터 좀 답변을 드려요. 시간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워드에서 그 구성을 잘 짜놓은 그 많은 양의 텍스트들을 이제 코파일럿이 내용을 분석하고 PPT로 만들었을 때 어디에서 끊어서 각 장표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드래프트를 만드는 건 정말 잘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앞서서 예시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추가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입힐 수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들여서 만드는 제안서에는 정말 그 수정 하나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죠.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올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팍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제안서를 만들 때 마지막에 다듬는 건 결국에 시간이 들어갈지언정 크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을 잡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워드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신업이 잘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PPT의 드래프트를 만드는 거 코파일럿을 충분히 활용하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즈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앱들 중에서 저는 이 팀즈 앱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효과를 준 이제 초창기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시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만 드리자면 이 팀즈를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하면 화자를 구분해 줍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하나마다 한 개의 아이디로 내가 어떤 아이디로 참여했는지 나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각각의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인텔리전트 리캡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채팅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내용을 다 다른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화상회의 이외에도 평소에 지금 많이 사용되는 그 채팅,
화상회의보다 사실은 채팅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아는 사람들이 하나의 채팅방에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주제도 섞이고 그리고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누가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웃룩 코파일럿 그리고 팀즈 코파일럿 이 코파일럿들끼리는 나의 이제 그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를 비롯해서 그 다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연동하면서 그러한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팀즈와 아웃룩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팀 안에서 그리고 회사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크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팀즈 말고 이제 아웃룩에서도 우리가 그 메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워드나 엑셀만큼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처음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 메일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중요한 메일을 골라주고 뭐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는 데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메일 작성하는 방법이나 요약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파일럿 기본적인 이용 방법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약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 메일마다 이렇게 요약 기능이 거의 다 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 업무에 맞는 디테일한 내용으로 넘어가고자 하신다면 프롬프트의 작성 방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 방법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프롬프트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의 코파일럿 프롬프트 예제들 그 코파일럿 랩스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파일럿 이외의 다른 AI들을 활용을 해서 업무의 조금 효율성을 개선시킨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부분들이 저는 노코드 그리고 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전문 개발자가 혹은 전문 디자이너가 반드시 인발브돼서 작업을 해야 됐던 것들이 이런 생성형 AI들이 나오면서 그런 반드시 인발브돼야 됐던 비중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웹크롤링 코드를 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웹크롤링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뭐 파이썬이 됐든 자바가 됐든 전문적인 개발자가 실력이 있을수록 조금 더 들여가는 시간은 짧겠죠. 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일정의 시간을 투입을 해서 코드를 짜고 그걸 테스트하고 이용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AI를 이용해서 GPT나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코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뒤에 부분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코드 개발 업무 수행 사례는 이제 그 주요 서비스들이 API 키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API 키가 있으면 해당 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가져오는 방법들도 제가 앞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플러스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API 키와 실행을 원하는 그런 주소값 이런 것들만 더해서 줬을 때 유튜브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한 번에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노코드 사례 말고도 이제 GPTs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전문 이제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좀 강점인데 지식이 되는 파일을 올리고 프롬프트가 될 수 있는 그 인스트럭션 내용들만 채워주면은 이 GPT를 비롯한 LLM 에이전트들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세팅 값에 맞춰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드시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스콜라 GPT라고 하는 그 GPTs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들 그리고 연구 자료들 이런 것들을 DB와 연결을 시켜서 내가 그냥 한국말로 물어보면 됩니다. 최근 AI와 관련된 뭐 한 달 이내에 발표된 논문들을 알려줘 라고 하면 이 논문 DB에서 검색을 해서 그 논문의 초록들을 확인하고 그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한글로 정리해서 그 논문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링크랑 같이 제공을 해줘요. 우리가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런 연구 논문 자료들의 서칭이 필요할 때 그냥 이 GPT 하나로 이 세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실제 화면들 예시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 이외에도 그 경영평가 모델 GPT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 세계 10대 경영 모델이라고 유명한 모델들이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적어내면 거기에 빗대서 그거를 평가해주는 GPT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재미로 할 수 있는 조금 아이템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다 보면 나의 생각을 좀 리프레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누구나 또 만들 수 있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만들었던 건데 외국의 뉴스들, 외국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 링크 주소를 제가 만든 GPT에도 넣게 되면은 요거를 한국어로 된 우리나라의 보도자료 문법에 맞춘 내용으로 고쳐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운영하는 뭐 개인적인 카페나 뭐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데에 해외에 있는 최신 뉴스들을 간단하게 이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평소에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례들도 최근에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노코드를 비롯해서 아니면 GPT-3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전문적인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일부 개발적인 지식이 들어간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큰 효율을 볼 수가 있다. 투입되는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고 진행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성형 AI 이미지 만드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디자이너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간단한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내부에서 만드는 디자인 그런 컨텐츠들이 좀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 좀 빈도가 많다라고 하시면 기획자들이 만들 수 있게 이런 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라. 이런 사례들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시간을 조금 넘겨서 이 끝나고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